안녕하세요. 오늘은 냉정하고 침착한 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음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양은 단단하고 음은 부드럽고, 양은 날카롭고 음은 무디죠. 그래서 바위는 단단하기 때문에 양이고 물은 부드럽기 때문에 음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입니다. 이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무탈한 거죠. 그리고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음양의 조화가 잘 맞게 되면 건강하고 운세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음양의 조화가 깨지게 되면 운세가 나쁘고 몸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을 잘 보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상대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살피고 거기에 이 관상의 이론을 첨가한다 그러면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냉정하고 침착한 관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냉정하고 침착한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마는 각형이고 시원하며 옆에서 보면 절벽처럼 곧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이마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이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머리털 날들을 발제라고 합니다. 이 발제가 이렇게 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마는 대개 이마가 솟아있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절벽처럼 보이는 이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마의 소유자는 굉장히 성격이 강직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겁이 없고요. 왜 그러냐면 곱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마의 소유자들은 부모와의 인연이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썹은 길고 힘차 보인다. 눈썹은 항상 눈보다 길어야 됩니다. 그게 눈썹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눈썹은 형제궁입니다. 말 그대로 형제와의, 혈육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 친구와의 관계를 보는 것이고 또 눈썹은 보수관입니다. 보수관이라는 것은 수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썹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 것이고요. 또 눈썹은 초목에 비유합니다. 우리 인체는 소우주죠. 자연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털은 초목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초목이 곳곳이 서야지 좋은 것이죠. 이렇게 누워있거나 이러면 약한 것이죠. 눈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차 보여야 됩니다. 이런 눈썹은 음양의 이치로 보면 양의 눈썹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로 팔자 눈썹은 음의 눈썹이고요. 좀 약하고 부드럽게 보이죠? 그래서 음의 눈썹입니다. 이렇게 눈썹이 길고 힘차 보이면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면 어떤 일에 동요되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은 큰 편은 아니지만 검은 눈동자가 약간 위로 치켜 올라간 느낌이 들며 눈빛이
날카롭게 보인다. 이 역시 음양의 이치로 따진다면 이 꼬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양의 눈입니다. 반대로 눈꼬리가 이렇게 처지면 이거는 음의 눈이고요. 봤을 때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죠? 이것은 부드럽게 보입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안광이 너무 강하고 돌출되고 사납게 보이면 그것은 좋은 눈의 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코끝 부분, 즉 준두가 풍요롭고 콧구멍은 옆으로 크다. 콧날이 쓴 것은 강직하고 의협심이 강하다. 코의 부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가 이렇게 있으면 코는 산에 비유합니다. 우리 얼굴 중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마, 양광골, 코, 턱. 이것을 오악이라고 합니다. 5가지 산이란 뜻입니다. 산이 솟아있죠. 그래서 이것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악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를 눈과 눈 사이 이 부분을 산근이라고 합니다. 산의 뿌리죠. 그리고 이 부위를 연상이라고 하고요. 이 부위를 수상이라고 하고요. 이 부위를 준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산에 올라갔는데 정상이 뾰족하면 쉴 곳이 없죠. 정상이 좀 평평해야 됩니다. 넓고요. 그래서 이 부위가 뾰족하면 좋은 코관상이 아닙니다. 이 부위가 살집이 있고 좀 넓어야 좋은 코관상입니다. 그리고 요 콧방울을 금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봄을 창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는 재백궁입니다. 재백궁은 금전, 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창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콧구멍은 어떻게 비하면 정조라고 합니다. 정조. 창고의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콧구멍이 보이게 되면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이치이기 때문에 문이 활짝 열리면 돈이 새나가죠. 재산이 새나가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새나가는 것입니다. 준두가 풍요롭고 콧구멍은 옆으로 크다. 이게 힘차 보이죠? 코는 재백궁이고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준두가 풍요롭고 콧구멍이 옆으로 크면 힘차 보입니다. 굉장히. 콧날이 선 것은 강직하고 의협심이 강하다. 이 콧날은 서야 되죠. 푹 들어가거나 여기가 굽어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콧날이 선 사람들, 이런 분들은 강직하고 위협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5번째, 입은 크고 늘 꽉 다물고 있어서 힘차 보인다. 입이라는 것은 입은 출납관입니다. 출납관. 이 출납관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입은 2가지 기능을 하죠. 음식을 먹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고 나간 데에서 출납이라는 것입니다. 입은 말을 하기 때문에 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은 반드시 꽉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차게 보여야 되고요. 또 입은 커야 됩니다. 입이 왜 커야 되냐면 입은 바다를 비유합니다. 우리 얼굴 중에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인중이 있고 거기에 입이 있죠. 이 기운이 하늘에서 기운이 내려와 가지고 결국 다다르는 곳은 이 입입니다. 입이 이 기운을 받치기 때문에 이 입을 바다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늘에서 비가 오면 산을 통해서 산에서 계곡으로 내려와 가지고 결국 바다로 흘러가죠. 그러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입은 크고 늘 꽉 다물고 있어서 힘차 보여야지 좋은 입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5개를 했는데 냉정하고 침착한 관상을 가진 소유자들입니다. 그리고 귀는 두껍고 단단하며 귓구멍이 크다. 귀는 살집이 있어가지고 두툼해야지 이게 복 있는 귀입니다. 그리고 귓구멍이 크다. 이 귓구멍이 작은 분들은 굉장히 여성적인 분입니다. 남성들은 좀 여성에 비해서 귓구멍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남성적인지 여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다른 부위도 물론 많지만 이 귓구멍을 보고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턱은 견실해 보인다. 이 턱은 말년운을 보는 것입니다. 말년운. 그 다음에 부하나 아랫사람이 운을 보는 것입니다. 턱이 든실한 사람들은 아랫사람이 많이 따르는 그런 턱관상입니다. 이 턱이 둥글고 견실하고 살집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말년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턱은 견실해 보인다. 힘을 쓰는 운동선수 한번 보십시오. 턱이 다 크죠? 그리고 단단해 보이죠? 이런 분들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웬만한 일은 끄떡떠지 않습니다. 이 턱은 이마는 하늘이라고 그러면 턱은 땅입니다. 하늘이 크면 땅도 따라서 커야 되죠. 하늘을 받쳐줄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턱이 넓어야지 좋은 관상인 것입니다. 오늘은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7가지 해당되는 분들은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한 그런 관상의 소유자이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해당이 뭐 1개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해서 결코 내 관상이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관상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사람만도 없습니다. 삶이란 것은 이런 사이클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고 인간의 섭리입니다. 하늘의 섭리고요.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냉정하고 침착한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